질문이 있거나 얘기 내놓고 싶은 사람 얘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일찍 끝나고 가겠습니다. 예, 저 뒤에 거사님 한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제가 딸이 고3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공부하고 안 하고는 떠나가지고 태도가,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어저께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책을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고3 올라갑니까? 예, 지금 고3 올라갑니다. 네. 예,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그 옷걸이를 집에 이제 자기 방에 있는 옷걸이를 해가지고 그 거실에다 이렇게 던지는 바람에 거실 이렇게 패고 이제 바닥이. 네.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릇 고친다고 너 좀 며칠 동안 가 있으라고 어디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 꺼놓고 지금 나가 있거든요. 누가? 아빠가? 아니요. 엄마가.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예,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애한테 쫓겨가 엄마가 집을 나갔어? 아니요.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애 때문에 못 살아가 집을 나간 거 아니에요? 버릇 고치기 해가지고 엄마는 안 나간다고 있는다 그러는데 좀 나가 있는 게 좀 어떠냐. 한 며칠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한 3일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사기치는 건 옳지 않지. 예. 그래서 엄마가 지금 지금 며칠 됐어요?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나갔어요. 예. 그래, 하루 지나고 나 애가 밤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길 바랬는데 학교를 안 가고. 예. 그냥 그 뭐 지든지 걱정이 되는지 그냥 표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 어저께 이제 알면서 너 엄마한테 뭐 어떤 심한 말 했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옷걸이 해가지고 바닥에 쓰러뜨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던졌는 거 그렇게? 그 엄마 그 말투가 약간 좀 그 채근한다래나 뭐 그런 투거든요. 이렇게 좀 네네. 짜증 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화가 난 모양이에요. 네네. 그 마누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예. 자기한테 대해서 마누라가 결혼하고 애 낳을 때 그때 늘 불만이고 그랬어요? 예,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래 불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아니요. 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뭐 술도 좋아하고 뭐 늦게 들어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인이 남편한테 예. 아기 가졌을 때, 아기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불만이고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 그런 불만과 저항의 마음이 아이한테 심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이 이제 엄마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저항을 하다가 결혼하면 남편한테 저항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물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보고 잠깐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심성이 그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성을 해도 그게 안 고쳐집니다. 상황이 부딪히면 자기가 또 그렇게 하게 되죠. 이대로 가면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폐악을 지르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 아내를 생각해가 내가 그때 조금 아내 결혼 갓 해가지고 애 가지고 애 키울 때 혼자 집에서 있고 뭐 이럴 때 여자 부인도 직장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 직장 생활 안 하면 우리는 애 집에서 뭐 애 키우고 뭐가 힘드노 이래 생각하는데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짜증나고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많이 기다리게 돼요. 둘 다 맞벌이 하게 되면 여자도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남자가 좀 늦게 들어와도 안 기다리게 되는데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사람이 외로워지고 이러니까 자꾸 저녁에 이 남편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고 자기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빨리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데다가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러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주체를 못하게 돼요. 또 바깥으로 성질 안 내도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이런 게 아이 감정을 초기 그 마음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마음의 밑바닥에 그런 불만이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나래도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욱하고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한테 오늘부터라도 내가 당신 마음을 그때 헤아리지 못하고 당신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게 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아내 보는 앞에 살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아침이라 108배 절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자꾸 절을 해서 해야 되고, 반대로 아내도 만나면 아내 이 자리에 없지만 아내도 자기 어쨌든 남편이 어떻게 했든 자기가 그런 짜증을 냈기 때문에 아이가 저런 심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이고 별거 아닌데 남자라면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사바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내서 결국은 아이 심성을 저래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생하구나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 이해하는 마음, 아이고 저게 내가 마음을 그랬어서 애가 저런 심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지금 애를 뭐 어떻게 두들겨 패가 개선하려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 같으면 뭐 고칠 수는 있어요. 완전히 애를 집을 쫓아내버리든지 뭐 종아리를 때리든지 이래가 고칠 수 있지만 요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 자식이라도 때리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그죠? 학교 선생님도 애들 못 때리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고 이 버릇이 나쁜 것을 통제하기가 지금 사회 전체 분위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지 강제적으로 애를 고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참회 기도해서 엄마 아빠가 바뀜으로 해서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는 그 길밖에 현재는 없다. 그렇다고 옹야옹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아들이고, 네. 네, 또 제 여동생들이 한 셋이 있는데, 네. 여동생이 또 오빠고, 또 네. 이제 사회 밖에 나가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모르는 낯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주위에서 하는 소리가 부모님도 그렇고, 너는 남자 놈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위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아들이 되고 어디서는 이제 내가 오빠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남자 구실을 하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예, 그게 참 많이 혼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효도 잘하는 이제 좋은 아들이 되면서도 또 이제 좋은 오빠가 되고 막 그 동시에 이렇게 그 남자 구실을 좀 하고 산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 낱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낱말하긴 쉬워요. 낱말하기는. 그러나 이제 우리 존재가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 가게 가면 내가 뭐가 됩니까? 손님이 되죠. 그 손님이 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란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손님이 해야 할 자세가 있고 주인이 해야 될 자세가 있잖아. 그죠? 손님이라면 뭐 자기가 필요한 물건 이것저것 보기는 하지만은 막 사지도 않으면서 온갖 것 막 함부로 뒤져놓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님은 손님으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됐을 때는 가게 갔을 때는 손님이 되고, 택시 타면 뭐가 됩니까? 승객이 되지 않습니까? 버스나 택시를 타면. 그죠? 학교 가면 뭐가 돼요?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엄마 아들이 되고, 동생 만나면 오빠가 되고, 밖에 가서 여자친구 만나면 뭐가 되고? 남자친구가 되고, 결혼하면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절에 오면 뭐가 됩니까? 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 이런 문제죠. 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렇게 불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절에 오니까 지금 스님이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스님이고 신도고 절에서 이래 되죠. 그러면 저렇게 노보살님이 오시더라도 절에 오면 어떻게 될까? 신도니까 스님한테 절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시골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어. 그러면 내가 아버님한테 절을 해야 되나? 아버지가 스님 오셨다고 절을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절에서는 스님이지만은 고향에 가면 뭐가 된다? 부모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럼 내가 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 아버님이 절에 오면 어떻게 될까? 아버님이 절에 오면 아버님이요 신도요? 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이 다 스님 법문한다고 법청한다고 절할 때 난 아버지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절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신도로서 절을 해야 되고 내가 집에 가면 뭘로? 아들로서 절을 해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어디를 가도 스님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나는 어디를 가도 아들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 자기는 뭐다? 아들이지. 모든 면에서 아들은 아니에요. 만약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는 여자의 뭐가 된다? 남편이 되겠죠. 애를 낳으면 자기는 뭐가 된다? 아빠가 되겠지. 그럼 자기는 뭐인 동시에 뭐다? 아들인 동시에 뭐도 된다? 아빠가 되겠지. 그러면 엄마의 아들일 때는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되겠지. 그럼 아들의 아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들한테 절을 해야 되나?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아빠일 때는 내가 당당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사랑해야 되겠지. 내가 엄마의 아들로서는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엄마를 공경해야 되고 내가 아이의 아빠일 때는 내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이제 본인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첫째는 들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 본인에게 이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엄마의 아들로서만 충실하지 한 여자의 아들로서, 아내로, 남편으로서는 충실하지 않다. 그런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어. 늘 엄마의 아들로만 자라왔으니까 지금 아들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엄마 만났을 때만 아들이지 아들이 아니야. 내 존재는. 동생들 만났을 때만 내가 오빠지 나는 오빠도 아니야. 학교 가면 선배들 만나면 내가 뭐가 된다? 동생이 되고 여자친구들 만나면 내가 뭐가 된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러나 약간 이제 남자 여자일 때는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일 때는 약간 좀 자상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자 여자일 때는 약간 좀 강인해야 되겠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 그 다음에 내가 엄마하고 아들일 때는 아들은 엄마한테 약간 좀 순정적인 게 좋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는 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좋은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맨날 여자친구인데 순종하면 여자가 볼 때는 어린애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엄마가 나를 어린애 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어린애 같은 남자를 좋아 안 해.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다워라 하는 거는 너무 엄마 아들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어디 가서 착한 아들은 되지만은 건강한 남자 역할은 좀 자기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남의 말은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 그러나 그런 관계에 따라 자기가 정해지는 거지 본래 자기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에 오면 불교 신자라고 불리지만 교회 가면 뭐라고 불릴까?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을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 그게 항상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을 따라서 정해져. 그 인연을 따라서 역할을 해야 돼. 더 물어보세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나한테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는 1000가지 만가지 나를 바꿔야 돼. 1000가지 만가지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모양이 없죠. 그러니까 그릇 따라 어때요? 둥근 데 집어넣으면 둥근 모양,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되고 네모진 그릇이 하면 네모가 되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몸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둥근 모양만 물이 딱 정해져 가지고 네모진 그릇에 넣어도 둥근 모양으로 있고 세모진 그릇에 넣어도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릇도 마찬가지. 그릇은 텅 비어 있어서 물 담으면 물잔이라 불리고 주스 담으면 주스잔이라 불리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라 불리고 밥 담으면 밥그릇이라 불리고 국 담으면 국그릇이라 불리고 애들 오줌 넣을 때 커피 되면 뭐가 된다? 오줌통이 되고 이렇게 인연을 따라 되는 거지 밥그릇이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밥그릇이다 이러면 밥 없을 때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릇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밥그릇은 밥그릇 쓰고 국그릇은 국그릇 쓰고 커피잔은 커피잔으로 쓰고 물잔은 물잔으로 쓰지만은 그러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담으면 그냥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연을 따라서 이래 놔둬야 돼.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다른 역할은 해본 적이 없고 주로 무슨 역할만 해봤다? 엄마의 아들 역할만 해봤어. 그래서 그게 혹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면 밖에 가면은 이제 어떤다? 맨날 아들 같은 역할만 하니까 야 남자로서 역할을 해라 또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라 이런 요구를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 몇 살이에요? 26? 그 26이면 이제 밖에 가면 이제 여자친구가 만났을 때 너무 착한 아들 역할만 하면 여자친구가 볼 때는 어때요? 나이가 26인데 애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는 꼭 남자라기보다 어른다워라 이런 얘기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른답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너무 아들을 어린애처럼 키워가.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애를 키울 때 초등학교까지는 보살펴주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게 성인이 되는 몸부림을 치니까 그때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좀 지켜봐주고 20살이 딱 넘으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탁 어른으로 대우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어른으로 훈련이 된다는 거. 계속 어린애처럼 달아버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어른으로서의 작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들은 될지언정 밖에 가서 이렇게 건장한 사나이가 못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엄마 영향도 크고 본인도 이거는 엄마하고 있을 때 착한 아들이지 밖에 가면 다른 조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지. 본인 보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본인이 뭐 그 남의 얘기를 첫째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알아서 살면 되지. 그러나 그걸 참고한다면 내가 너무 착한 아들로서의 역할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나? 다른 역할,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제가 아빠랑요 네.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성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랑 자주 싸워요. 만날 때마다. 네. 아빠가 직장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네. 아빠가 막 좀 설교하는 것 좀 많아가지고 저 좀 듣기 잔소리가 많다 이거지 솔직하게 말하면. 네. 어. 저 좀 듣기 싫고 그런데 아빠한테 무조건 막 그렇게 막 순종하고 그러곤 좀 그렇고 아빠랑 같이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는 제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연설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아빠하고 썼어 있어요.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된다 이거지. 네. 그건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사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보통이에요. 에이, 나쁘지. 좋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하고 아빠가 사이가 조금 나빠가지고 엄마가 너 어릴 때 자꾸 네 앞에서 아이고 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해놓으니까 너의 무의식 세계에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은 아빠하고 대화해야 된다는데 아빠 보면 조금 마음이 딱 안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앞으로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오래 갈 거예요. 어떡하지? 엄마 왔어요? 여기. 그 엄마가 문제예요. 아니, 이건 아빠하고 저의 문제니까요. 엄마는 개입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당신 쓸데없이 자꾸 당신 때문에 속상해해서 우리 애까지 저렇게 당신 미워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참회 기도를 자꾸 첫째 해야 되고, 너는 아빠하고 해야 되냐, 아빠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자꾸 하면 이게 이 업이 녹아요. 부정적인 반응이 점점 없어져요. 어떻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이렇게 절을 하루에 108배씩 하면 100일만 하면 좋아져요. 저 천주교인데. 저 천주교인데. 천주교라도 뭐 부처님 하는 거 아니잖아. 천주교도 절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신부님 세례 받을 때 큰 절해요. 딱 땅에 엎드려가지고 큰 절 하거든요. 그 절은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종교하고 네.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 주세요 이러기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절하면서 낳아주셔서 낳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있는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빠 하는 게 약간 미워지는, 왜 저럴까 이렇게, 왜 잔소리할까 이렇게 미워지는 그런 까르마, 업이 나한테 있어요. 그게 이제 엄마가 너 어릴 때 자꾸 그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께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참회 기도를 해주고 너는 아빠한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거예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100일 할 수 있겠어요? 네, 100일이요?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오래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안 하면 요거 빨리 안 없애면 아빠하고 관계만 안 좋을 게 아니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남편이 또 아빠처럼 하는 행동을 보여서 남편을 또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네. 또 남편하고 나하고 또 갈등이 생길 땐 또 내가 애가 낳게 돼요. 그러면 또 내가 미워할 때 그때 애가 생기고 애가 또 나처럼 또 돼요. 그래 이게 계속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듯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요. 대대로. 대를 이어서. 그거 끊어줘야 돼. 내가 이것을 다 끊어줘야 돼. 끊어주려면 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내가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함으로 해서 나한테서 없애버리면 내가 결혼해도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러면 내 자식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100일이 아니라 1000일 하라 그래도 해야 될 텐데 100일인데 뭐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뭐? 회장 선거 나갔는데. 회장 선거 나가는데 연설. 연설.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그거 고쳐줄게요. 네. 저 근데 조금 짧게, 조금 굵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할까요 지금?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회장 선거에 나온 라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장 선거에 나온 뭐라고 이름이? 제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를 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저 나이만 5살 먹는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 결혼을 했는데 네. 부인이 바람이 나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아기 둘이 듣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인연을 만나지겠는가 그거 물으러 없습니다. 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있는 여자도 도망가는데 어느 여자가 그거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있는 여자가 나갔잖아요. 바람이 나가. 그러니 자기는 지금 자기 아들만 걱정하잖아. 두 아이 두고 간 엄마는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뭐 지가 좋아서 뭐 남자 듣고 나갔는데. 네. 애기 달라고 안 그랬어요? 애기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애기 보고도 번동만동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을 떼고 나갔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애기 아빠를 저 혼자 둘 수는 없고 재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짝 자기가 42살이나 5살이나 됐으면 지가 구하지 왜 그걸 엄마가 걱정해? 엄마가 그걸 걱정해 줘야 될 수준이 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여자도 들어와서 그런 남자는 못 살아요. 간 여자를 자꾸 지금 집에 들러왔으면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안 옵니다. 남자하고 나갔는데 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자가 오는 게 제일 낫지. 그 여자가 오는 게. 지금 3번째 나갔는데. 네. 5번째 나가더라도 남편이 아이들이 싫단 몰라도 제 남편이 좋아하면 괜찮아요. 또 오면 또 바람 나가는데.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죠.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제 어미가 키우는 게 제일 낫고, 그래야 나도 그 아이들 책임 안 져도 되고, 또 우리 아들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마음이 없다면 또 딴 문제인데 있다 그러면 어미가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내가 저거 너 그중 나가서 살아라 이라니까 아들은 그런 마음은 또 없더라고요. 집에 같이 살아서요? 예. 아이고, 그럼 집 나가요. 내보내세요. 아들이 안 나가려고 하더라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들. 근데 그런 남자, 엄마 옆에 붙어 있는 45살이나 되는 게 엄마 밑에 붙어 있는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가. 어려워요. 한 남자 두고 두 여자 경쟁하면서 안 살라 그래요, 요새 여자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니, 스님이 결혼 안 해봐서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 그냥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런 경우에 아들이, 남자가 엄마와 같이 살겠다 하고 나가서 안 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 젊은 여인들이, 우리 남편 참 효자구나, 이래 좋아하면서 살겠다, 나 같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빼고는 올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여자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예.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은 45이고 예. 베트남 여자는 25이고 예. 아기는 둘 낳았고 예. 근데 남자가 좋아하면 베트남 여자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뒤제치고 예. 딱 그거는 뭐 원래 따지고 그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런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여자가 길기부터 살지를 못하는 기라 예.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한번 생각해 봐요. 길게부터 못 살더라도 애들이 지금 어리잖아, 그죠? 예. 그 엄마가 한 10년이나 더 붙어 살다가 내 아들이 한 50이나 60쯤 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살기는 좀 쉽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그럼 중요한 재산을 다 빼돌리는데 예. 재산을 다 빼돌리는데 예. 재산을 왜 빼돌려요? 재산은 지금도 저거 집에 돈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 당연히 베트남에서 45살 먹는 아들이 25살 먹는 처녀 결혼하려면 돈 좀 줘야지. 그럼 그걸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하려고. 예, 많이 줬는데 예. 많이 주고 또 지 해더라 하는 짓은 다 해줬는데 예. 결국은 공부하러 다니면서 남자하고 나갔다 아닙니까? 근데 뭐 또 들러나봐야 또 그런 식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25살 먹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20살쯤 됐겠네요. 예. 20살 먹는 처녀가 40살 먹는 외국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뭐 때문에 했겠어요? 돈 보고 했겠지. 돈 보고 했겠죠. 그럼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돈 보고 왔고 그럼 자기는 일단 한국 시민권 얻었잖아, 그죠? 안 얻었습니다. 못 얻었어요. 예. 그러면 약점이 잡혔네. 그 아니, 약점이 좋은 거 약점 잡았잖아요. 예. 예. 앉았고 임시 그거밖에 없고 완전 주민등록도 안 나왔습니다. 그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쪽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 좀 받아가 어때요?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다 한다 생각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이제 돈을 계속 보내주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돈 못 보내주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보내줬어요. 아니 그래 보내주는데 자기는 계속 보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계속 보내주는 걸 자기는 시어머니는 지금 돈 빼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은 또 밖에 나가지고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가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 누나들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한국도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근데 남편이 아들이 그 여자하고 살고 싶어 하면 3번 나가든 5번 나가든 어미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재산을 다 주더라도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지. 아들이야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들이 돈 없으면 둘이가 빼돌리고 싶어도 빼돌릴 게 없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이제 그거로 나가면 나갈까 뭐 재산은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정도밖에 이혼을 해도 부모 재산이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산 갖고 나누니까 뭐 크게 빼돌릴 것도 없네요. 빼돌려봐야 월급 탄 거 가져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활비 받아 빼돌리는 것밖에. 예, 그것밖에 없는데 예.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애가 지금 4살 5살이거든요. 네. 4살 5살인데 그 애가 자꾸 크게 되면은 엄마가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가 하면은 아한테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문제지. 예. 네. 그래도 뭐 재음이니까 괜찮아요.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재음이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뭐라나 뭐 엄마 오는 게 안 좋고 시엄마 오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그럼 자기가 지금 40살 땐 총각도 지가 지장계를 한국에서 못 가가 베트남 여자한테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20살 먹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 둘이 딸인 45세까지 5년 지나가 애 둘 딸린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이 쉬울까 안 쉬울까? 좀 어렵겠지. 그럼 또 베트남이나 몽골에 가서 또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계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예, 지가 안 갈라고 해서 내가 베트남을 끌고 갔다 아닙니까? 그 앞에는 뭐 한국에서도 좋은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가 안 갈라 했다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한번 억지로 해서 더 일이 크게 벌어졌다면
앞으로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의 인생에 너무 나서면 안 되구나. 아무리 자식 일이라도 이제는 자식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손을 떼야 됩니다. 저도 아들도 하나뿐인데 하나뿐인데 어째 엄마가 손을 띱니까 자식을. 45살 먹으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지. 이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안 되고요. 예. 기도를 할 때, 예. 아이고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 기도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아들 자꾸 인생에 간섭해가지고 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오늘부터 손을 딱 떼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와 살다가 돈을 가져가든 나가든 들어가든 그거는 아들한테 맡기세요. 거기 간섭하지 말고 살림에. 그리고 집에서도 내보내고. 나갈 때도 안 나갑니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주지, 애 키워주지. 그러니까 뭐가 잠자리 빼고는 다 해결이 되는데 뭐가 여자가 그립겠어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뭐 그것도 매가지 꺾고 나갈 수도 없는 게고. 그럼 자기가 집을 두고 이사를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하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을 딱 끊어야 돼요. 어쨌든 아들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키우든지 놔두세요. 심정은 오늘 충분히 알았는데 엄마로서 스님이 너무 매정하게 얘기한다. 아이고 스님이 방서라도 하나 써줘가지고 좋은 인연 만나도록 연결해주면 좋을 텐데 저놈의 중이 왜 그건 안 해주고 저렇게 남의 심정을 몰라줄까. 지금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자꾸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엄마 드린다고 또 지금 외국에 돈 들여가 또 하게 되면 그 여자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애들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나빠진 건 사실이라면 이 상태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여자의 미련이 있다면, 그 여자가 안 온다면 미련이 있어봐야 소용없을 거. 그 여자가 온다면 자기들끼리 오고 가게 그냥 두세요. 애들 엄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엄이라고 생각하고 두 아이들 잘 돌보고, 자기가 애들 잘 졸보고 아들 그냥 큰 새끼라고 생각하고 집에 놔놓고 이렇게 그냥 살지. 또 장가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 불행을 자꾸 더 덧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장가 가려고 그래도 말려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가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저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환히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당장 아들 장가 보내는 데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보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둘이 할머니가 돌보고, 그 아들도 그렇게 힘든다면 아들 잘 돌보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자녀들이 이렇게 사춘기 때 연애도 하고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는데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시집장가 잘 갑니까 못 갑니까? 잘 가요. 그 사춘기 때 장가가고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는 연습을 좀 해놔야 잘하거든요. 이때 공부시킨다고 딱 막아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도 또 뭐 공부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해가 막아놓으면 집이 부유할수록 나중에 결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중매서가 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요즘 어때요? 약간 정신장애가 있거나 또 뭐 정신장애가 없더라도 hon기를 놓쳤거나 하면 이제 또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래가지고 여자들 연령 차이를 20살씩, 바로 20살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시킬 때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굉장히 부도덕한 현상이에요. 그런 거를 제 아들이라고, 제 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총각이라도 45이면 상대를 구할 때 한 35 정도라도 최소 구해줘야 되고, 뭐 25이라도 초혼처녀 말고 뭘 한다. 결혼해가 애 둘 정도 있어서 남편 죽고 오다가도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20살 차이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까? 잘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나의 욕심이 화를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만 보이지. 그러니 이런 식의 불행은 앞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더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남아 선호를 해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남자가 많아야 안 많아요? 남자가 많아지죠. 또 남자는 엄마가 하나하나가 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대부분 돼 있죠. 이럴 때 한국 여자들은 잘 선택을 안 하려 그러면 이제 전부 이게 부인 수요가 외국이고, 그러면 다 또 그쪽에서는 다 똑똑한 여자일까 안 똑똑한 여자일까? 똑똑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불행은 이 집 한 집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엄마들의 저런 괴로움 속에 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반드시 좋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식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면 사회적인 저항이 지금 아이들 말썽 피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책임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20년 내지 30년 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도 우리는 지금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 정책 같은 것도 국가가 이런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건지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이거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혼은 자유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젊은 여자 데려와서 학대해서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자, 이쪽에 젊은 사람 한 명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민하는 거는, 네. 제가 솔직히 행동이 좀 말썽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막 이런 행동을 주의를 받으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그 몇 시간이든 30분이든 지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네 곳에서 제가 상처를 3개월 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배신도 당해봤고 이용도 당해봤고 좀 많이 안 좋은 취급을, 가족들한테도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악물고서라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진짜 그것 때문에 부처님한테도 가보고 제가 사주 이모라는 분한테도 가기도 하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고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막 그렇게 되고 또 실행은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는 그래 또 그래 하면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으로부터도 신뢰받기 어려워요. 지금 자기 하는 행동을 봐서. 첫째, 자기가 말썽꾸러기다 자기 인정해요? 네. 문제하다 인정해요? 네. 이래 살다 죽을래요? 고쳐서 죽을래요? 고쳐서 죽어야죠. 고쳐서 죽을래요? 따라하면 안 돼. 고쳐서 살래요? 이래야지. 고쳐서 살아서 정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랬을 뿐이지만 당신들 정말 좋아했고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데 나의 그런 작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 악물고서라도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거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난 꼬라지는 진짜 말썽꾸러기인데 저런 사람도 속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 이런 나쁜 행동 말썽꾸러기 안 하고 싶다. 진짜 속에는 잘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튀어나온다.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없는 인간 되고, 그럼 거짓말쟁이 되고, 내가 거짓말 한 거는 아니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된 것 뿐이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 살아있어요? 저희 엄마 계시는데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저 때문 제가 이런 행동하는 거나 또 화가 많아요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이 이제 뭐라 하면은 불같이 성격을 확 내는 그런 그래요. 화 같은 성격 오죽하면. 그래서 여기에 성질 더럽지.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그것 때문에 이름도 할머니가 좀 그런 불을 끈다라는 의미나 병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하나 때문에도 좀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엄마가 어때요? 엄마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 놔놓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심장병으로 낳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많이 무시를 많이 당하고 미움도 많이 당하셔서 그 때문에 술도 많이 드셨고 매일 드셨고 화도 많이 내셔요. 저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가족들 때문에 영향도 할머니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이 커요.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안 좋은 걸 좀 많이 배웠거든요. 아빠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아까 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여자분하고 결혼했다는 아들을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딱 비견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이 할머니와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고 이 아이 엄마같이 지금 그 며느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 손자들이 자라면 이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20년 후에 지금 애지중지하는 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아이를 위해서도 며느리를 다독거려줘야 돼요. 며느리를 다독거려줘서 며느리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아이들, 손자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지 성질대로 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주 이모라는 분이 저보고 네가 있는 선에서 그래도 그렇게 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를 5명 정도는 정말 제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만족하고 살아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108번 하면서도 진짜 이 사람들만 소중합니다. 이 사람들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라도 만족하고 진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사람들 악물게 누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동하는 거 달라져서 나를 일단 그 세 곳은 떠났지만 가족만이라도 내 이런 모습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빌고. 자기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해요? 네. 진짜가? 네. 그러면 여기다 연락처 적어놓고 가서 일단 첫 번째 약속 절에 와서 3일 안에 만배를 해봐요. 만배요? 3일 안에. 그러면 결국 2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다가 중간에 성질이 나가지고 집어치우고 염주 던져버리고 절에 침 뱉고 나가버릴 가능성이 90%예요 지금. 해보면 안 해도 뻔한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악을 딛고 그 불 같은 거를 참아가면서 죽기 살기를 해가 그걸 뛰어넘으면 1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108배 할 때도 겪었죠. 진짜 이거 내가 왜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견디려고 하는 거잖아 하고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1단계를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108번을 거쳐야 자기가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이거 만배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108번을 넘어야 자기가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되게 어려워. 그럼 그 정도로 각오하고 인생을 덤벼야 돼. 지금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들 문제가 지 성질 문제라. 자기 성질. 그 핑계 잡고 자기 성질을 내는 핑계거리지 자기 성질 문제.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만배를 한다 하면 하다가 막 불같이 화가 나 집어 던지고 할 때 만배 탓이가 염주 탓이가 법당 탓이가 내 자신이요. 그래. 그럴 정도로 각오를 해야만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자기에게 장점이 딱 하나 있어. 자기 성질을 적임하다. 자기가 자기 성질이 더러운 줄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성질이 더러운 줄을 안다는 거. 일어날 때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는데 그러나 불량한 상태로 불량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줬다는 거. 그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한 거. 남이 뭐라 그러든 내 성질, 내 고민을 그냥 숨기지 않고 확 드러내고 첫째. 두 번째는 그래도 한번 바꿔보려고 이 마음을 있다는 거. 나도 한번 세상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내가 안 그런 인간이라는 거 한번 봐라.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건 분심이 있어. 그런 게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야.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지 뭐. 감사합니다. 뛰쳐나갈 때 나가더라도. 또 그 왕건이가 하나 있었네. 나는 일어날 때 저거 말썽꾸러기 저것도 시작해가 얘기가 길어지겠다 딱 보고 이거 시간도 없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주 오늘 이 증문즉설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네 술 취한 것 같더라. 무슨 소리야? 술이 취하기는. 이거 알아, 내 쫙 걷잖아. 이건 진짜 취한 놈이야. 근데 너 술 취한 것 같다니까. 그래? 내가 조금 취한 것 같지? 안 그럴 때는 약간 어지러워. 이러면 덜 취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덜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사실 남이 보면 문제지만은 뭔가 개선의 기회가 있어요. 스님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스스로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착한 줄만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착한 여자. 착하고 어리석으면 무섭기로 한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자기 생각을 바꿀 줄을 몰라요.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세상 탓이에요. 오히려 성질이 더러운 여자는 자기 더러운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즐거웠습니까? 네, 뭐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안 해도 즐거웠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혼하는 문제, 자녀 문제, 뭐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심각성이 좀 사라지고 좀 가벼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좁혔어. 시비하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다.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한번 턱 넓어지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고 한번 턱 풀어헤치 뭐 우주가 이 마음속에 다 들어와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못 박아 죽인 사람을 보고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랬죠. 우리 같으면 그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아무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해예요. 이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두 사람이 누구냐? 사형 집행인이에요. 그 사형 집행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형을 선고해 놓으면 그럼 뭐 하는 사람이다? 집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생선 잡아오면 요리사는 뭘 생선 뭐 합니까? 뱉다고
머리 자르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일상 요리해요. 그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다면 그가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좀 억울할 일이에요? 억울 안 하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저건 용서 못할 놈인데, 그러나 그의 입장에 돌아가서 보면 그는 특별히 무슨 악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붙은 말이 뭐예요?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며느리 도망간 보살님이 볼 때는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와서 친정 다 도와주고 애 둘까지 낳아놓고 바람나가 미쳤다 이러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베트남 며느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물어본다면 자기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시어머니보다 더 절절한 자기 하소연을 할 수 있겠죠. 자기 고민을. 외국에 와가지고 20살이나 많은 남자하고 살면서, 그것도 시집살이 하면서 애 둘 키우면서 자기가 겪은 어떤 고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지금 저렇게 악심이 드는 거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나 관세음보살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고 저놈의 새끼들, 저런 놈들 왜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면 굶어 죽는 게 싸다 이렇게까지 가고, 저런 놈들 굶어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내가 배고픈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그 아이의 처지나 그 가족, 자식이 굶어 죽고 어미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숲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담은 얼마라도 얻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보면 이념, 사상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눈물만 나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그가 스님이라서도 아니고 불교인이라서도 아니고 사람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식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죽겠다 그러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와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이해의 기초를 둔 우리들의 애정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이해 없는 사랑은 그냥 폭압적인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런 데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조금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나만 옳고 항상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불만이 있는데, 그래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영준과 어제 갔을 때 며느리를 봐고 애가 있는데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집에 애군이 있다고 뭘 방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인가 뭔가를 늘 집에 털어놔야 된다고 해서, 이 시어머니가 또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얘기 갑디다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털어놔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그 매일 집에서 털어놓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누 때문에 죽였다, 이 며느리가 내가 방설 써줬는데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보면 막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
그런 이제 해서 상담을 했는데, 증문즉서를 했는데, 저 뒤쪽에 며느리가 와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며느리가 이 사람이다 하면서 그 울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남편 잃고 아기 하나 데리고 20몇 살밖에 안 되는 여자가 남편 잃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위로해 주는 이런 딸 같은 자기 어린 그 아기 엄마를 생각한다. 이러면 어떨까? 또 이 아기 엄마는 자기도 슬프지만은 남편 잃은 사람하고 아들 잃은 사람하고 누가 더 슬플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 잃은 사람이 더 슬프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고 정신없어서 저렇게 광분하는 시어머니가 어떤 소리를 해도 아이고 아들 잃은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나,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걸 능히 우리가 수용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서로 고통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고통받는 사람이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고통을 못 이겨가 서로가 철천지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또 어린 아들, 하나는 아들이고 한 사람에게는 손자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아버지 잃고 엄마와 할머니가 원수가 됐을 때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냐? 이 하나의 사건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불행이 계속 자초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돌이키면 이 불행은, 이 사건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건 자체는 행과 불행이 없는 거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건에는 행불행이 없다는 게 공이라는 뜻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일체유시음료라는 뜻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따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해 보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네, 이것은 내가 기독교이냐 불교이냐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내 자신이며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이제 첫째 수행적 자세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주어진 조건들이 좋으면 어때요? 그 사람도 덩달아 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건 다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만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을 좀 개선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정토 건설이다, 정토다 이래 말해요. 사회적인 환경이 좋은 사회를. 그래서 상구벌이 스스로는 깨달음을 구해서 부처가 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주위를 좀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사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들자. 즉 개인 인생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희망세상 만들기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